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아.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우리 일일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진도별로 문제를 쭉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리할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제 그 조직법 있죠. 조직법에서 마지막 부분으로서 권한의 대리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내용들은 문제화 시켰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권한의 대리를 보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대리가 나오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대리는 대신 행사입니까? 권한이 넘어가는 겁니까? 대신 행사죠. 권한이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대신 행사인데, 이 대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 있습니까? 의무대리라는 게 있고,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대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무대리와 법정대리. 그러니까 두 가지 대리를 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지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뜯어볼게요.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기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대리가 허용되는 건 무슨 대리에서 전부 대리가 허용됩니까? 이게 허용되는 건 법정대리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일부만 허용되는 건 무슨 대리입니까? 이거는 의무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에는 법정대리하고 전부, 거의 의무대리가 있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맞는 지문이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대리기관이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 명의로 대행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경찰청장이 사고가 나서 차장이 대신할 때요. 차장은 어떻게 행사합니까? 이렇게 행사한다 그랬죠? 청장. 그 다음에 직무 대행권자, 경찰청 차장 누구 이렇게 행사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청장은 우리가 대리기관이라고 합니까? 청장은 피대리기관이라고 합니까? 피대리기관. 그러니까 피대리기관을 위한다고 표시를 분명히 한 거 맞죠? 그리고 차장이 자기 이름으로 한 거잖아. 그럼 차장은 피대리기관입니까? 차장은 대리기관입니까? 대리기관이잖아. 그럼 이걸 종합해 본다면 피대리기관을 위한다는 걸 표시해서 대리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대리기관이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명의로 대행하는 것까지 맞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대리는 권한이 넘어간다, 그냥 대신 행사다? 대신 행사죠. 따라서 차장이 했지만 차장은 자기 거예요? 청장 거란 거예요? 청장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요, 그 행위는 대리기관 행위로 효과가 발생합니까? 대리기관이 아니고 피대리기관 행위가 됩니까? 피대리기관이죠. 대리는 권한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원행정청인 피대리기관 거니까.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X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조문이니까 확인하시고, 지문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법정대리는 어디에 써 있다고요? 법에 써 있는 거잖아. 근데 법정대리는 크게 나눠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죠. 어떤 대리입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협의의 법정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다? 지정대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둘 다 뭡니까? 법정대리잖아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여기 있는 대로 법정대리는 법정사실의 발생과 함께 법령 규정에 따라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거고요. 지정대리는 일정한 자가 뭐 해야 돼? 지정해야 돼요. 지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우리 법에 청장이 사고 나면 누가 대신합니까? 차장이 대신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청장이 사고가 딱 나는 순간 차장이 바로 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차장이 바로 법에 따라 대신하는 게 이게 협의의 법정대리. 그런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보세요. 저기 뒤에 가면 여러분들 저 뒤에 가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거 공부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 있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뭐라고 하냐면 위원회에서 뭐합니까? 호선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위원장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대신합니까? 위원장이
미리 뭐한 자? 지명한 자. 미리 지명한 자가 대신한다고 법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원장이 사고가 나면 바로 대신합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놔야 됩니까? 지명해놔야 되잖아요. 지명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장이 지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게 무슨 대리? 지정대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격려합니다. 이게 법정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 뭐가 있다? 지정대리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이무대리는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상 책임을 지나.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무대리 나오면 제가 어떤 예를 들라고 했냐면요. 보세요. 서장이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서장이 자유로운 의사로요. 그 밑에 있는 과장을 불러가지고 이분한테 대리권이라는 걸 줘요. 야, 네가 이거 좀 대신할래? 대리권을 줘. 그러니까 과장님이 서장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과장이 일단 서장을 대신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무대리잖아요. 그러면 서장은 일을 못합니까?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따라서 서장은 과장을 지휘 감독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장이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면 서장은 지휘 감독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잘못하면 서장도 무슨 책임을 진다? 감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이무대리 경우에 지휘 감독상 책임을 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들 법정대리 있죠? 법정대리는 청장이나 이런 사람이 사고 난 거잖아요. 사고 난 상태라면 감독할 수 있습니까? 감독도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감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피대리기관은 대리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권이 없으니까 감독 책임을 질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법정대리 경우는 지휘감독상 책임을 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안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무대리에서 피대리기관은 대리기관을 감독할 수 있다. 법정대리는 감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무대리는 감독 책임을 지는 거고 법정대리는 안 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무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 맞습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서장이 그 밑에 있는 과장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대리권을 준 경우는 서장이 무슨 사고 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의사를 준 거잖아. 그러면 서장은 권한 행사 못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장은 과장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전부 다 대신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만 대신하게 하는 거야. 또 하나, 서장이 그러면 과장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이 과장이 이걸 또 계장한테 이걸 또 대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대리가 있고 여기서 또 대리가 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복대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복대리는 과장이 계장한테 줘버리면 이 서장은 과장을 믿고 줬는데 과장이 넘겨버리면 과장은 서장의 뭘 깼다? 믿음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복대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무대리는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안 돼요. 신뢰 깨니까. 근데 법정대리는 청장이 사고 난 상태니까 당연히 차장은 청장 권한 일부만 합니까?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차장이 청장을 대신하는 건 청장과 차장 간의 신뢰가 아니잖아. 그냥 법 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대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넘겨주더라도 신뢰를 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5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자, 복대리의 성격.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서장이 과장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이무대리입니다. 근데 이제 과장이 그 밑에 있는 계장한테 또
또 대리를 시켜버리는 복대리는 이 서장이 과장을 믿고 줬는데 계장한테 줘버리면 이거는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대리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무대리 복대리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두 번째. 청장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청장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청장이 올 때까지 차장이 일단은 청장을 대신하는 건 이건 무슨 대리라고요? 이건 법정대리입니다. 그 법정대리인데 법정대리는 두 사람의 신뢰가 아니고 법 조문이니까 밑에 있는 국장한테 이거를 또 복대리 시키더라도 일단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일단 법정대리는 복대리 가능, 여긴 안 돼. 일단 구별하십시오. 자, 두 번째. 차장이 국장한테 복대리가요. 만약에 법에 써 있다? 이 복대리 자체가 법에 써 있다면 무슨 대리입니까? 법정대리죠. 법에 써 있으면 법정대리. 근데 그게 아니고 차장이 국장한테 복대리를 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대리 하기는 이유는요. 자, 어떠냐면 차장이 국장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서다. 복대리권 있죠? 복대리권을 수여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대신한다. 이거면 이거 무슨 대리입니까? 이무대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복대리에 대한 법은 있어 없어?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 어디에도 없어. 따라서 이 국장이 복대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차장이 국장한테 뭘 주니까요? 대리권을 주니까요. 대리권 주니까 가능해. 따라서 결론은요. 이 복대리만 본다면 이 대리 자체는 법정대리다. 복대리 자체는 이무대리다. 이무대리라고요. 복대리 자체는 이무대리밖에 없어. 법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대리의 성격 자체는 이무대리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무대리에서 복대리가 안 되고 법정대리에서 가능하다 이거하고요. 복대리 자체의 성격은 무슨 대리다? 이무대리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 그렇게 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권한의 대리 이거 있죠. 이건데 다 맞는데 뭐가 틀렸다고요? 저 뒤에 대리기관의 행위로 효과 발생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대리기관의 행위로죠. 여기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다 맞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옳은 것이니까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법 파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경찰 공무원법을 들어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짱봐.